사람 눈 안에도 이제 망막 이렇게 벽지처럼 붙어 있고 방 안이 물로 차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벽지에 이만큼 구멍이 났다고 생각하면 돼요. 갑자기 벽지에 이렇게 구멍이 뚫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을 채우고 있는 물이 구멍 사이로 새 들어가면서 벽지가 부욱하고 떨어지게 되겠죠. 이게 바로 열공성 망막박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정안과 망막센터의 박선호입니다. 이전부터 저희 수정안과에서도 이제 망막박리 수술을 많이 해오긴 했었는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작년 초부터 대학병원에서 이제 뭐 진료라든지 수술 같은 게 조금 이제 어려워지면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정말 망막박리 수술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망막박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 눈 안에 보면 이 안구벽에 망막이라고 하는 신경이 이렇게 벽지처럼 달라붙어 있는데 이 신경이 벽에서부터 떨어져 나오는 병을 망막박리라고 합니다. 망막박리가 일어나는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열공성, 견인성, 그 다음에 이제 산출성으로 나누는데요. 이 중에 먼저 이제 견인성 같은 경우는 이제 당뇨라든지 외상 아니면 눈 안에 염증 같은 게 이제 오래되다 보면 망막 위쪽으로 나쁜 막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쁜 막이 망막을 잡아 당기면서 이제 망막이 떨어지는 경우를 이제 견인성 망막박리라고 하게 되고, 견인성 망막박리도 보통은 수술을 통해서 이 막을 제거해줘서 해결을 하게 되고요. 산출성 망막박리는 보통 이제 혈관의 어떤 질환이라든지 눈 속에 염증, 드물긴 하지만 이제 종양 같은 게 생기면서 망막 밑쪽으로 이제 물이 새 나와서 이렇게 망막이 떨어지는 경우인데, 산출성 망막박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수술은 하진 않고 원인을 찾아서 그 이제 주사라든지 아니면 뭐 내과적 치료 같은 걸로 해결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뭐 망막박리라고 하는 건 대부분은 이제 열공성 망막박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도 열공성 망막박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열공성 망막박리는 제가 늘상 비유를 할 때 이 방을 사람 눈이라고 치면은 이 방 안에 이렇게 벽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사람 눈 안에도 이제 망막 이렇게 벽지처럼 붙어 있고 방 안이 물로 차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벽지에 이만큼 구멍이 났다고 생각하면 돼요. 갑자기 벽지에 이렇게 구멍이 뚫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을 채우고 있는 물이 구멍 사이로 새 들어가면서 이제 벽지에 아래쪽으로 물이 차면서 벽지가 부욱하고 떨어지게 되겠죠. 이게 바로 열공성 망막박리입니다. 열공이 생기는 이유는 사실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일단은 노화 과정에 생기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또 이제 근시인 분들은 이제 망막이 상대적으로 많이 약하고 변성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생길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외상이라고 하는 게 정말 이렇게 어디 세게 쾅 부딪히는 것도 외상이지만 아토피 환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이제 장기간 동안 눈을 많이 비비시는 분들이 있어요. 계속 이런 장이 쌓이면서 생길 수 있는 위험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열공이 생기게 되면, 그리고 망막박리가 생기게 되면 이제 나타나는 증상은, 일단 첫 번째는 망막이 찢어지는 열공이 생기면 망막 아래쪽에는 색소상피층이라고 하는 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찢어진 곳을 통해서 색소상피에 있는 색소들이 앞으로 퍼져나와요. 환자분들에 따라서 표현하는 방식은 다 다릅니다. 뭐 점이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계시고 뭐 거미줄이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이렇게 떠다니는 게 확 생길 수 있고요. 또는 찢어진 이 망막 안에 있는 혈관을 통해서 피가 새나와서 이렇게 비문증의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을 통해서 이 찢어진 곳을 통해서 이제 물이 새 들어가면서 망막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 떨어진 곳에 시야가 결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쪽 눈을 가리고 이렇게 봤을 때 어느 한 구석이 이렇게 뭐가 이렇게 커튼 친 것처럼, 눈이 찬 것처럼 이렇게 가려 보이거든요. 보통은 이제 망막이 떨어진 부분이랑 시야가 이제 반대가 되기 때문에 이제 망막 위쪽이 떨어지면은 환자분의 입장에서는 아래쪽이 이렇게 가려 보이시게 되고, 반대로 아래쪽이 떨어지게 되면 시야의 위쪽이 이렇게 가려 보이는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망막박리의 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레이저 치료, 그리고 이제 수술로 나눌 수 있는데요. 망막이 찢어지고 나서 바로 병원에 방문하셔서 물이 차기 전에 발견이 됐다든지, 아니면 물이 차더라도 많이 퍼지지 않고 열공 주변에만 이렇게 머무르고 있는 경우에는 수술까지 가지 않고 이 외래에서 레이저 치료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뭐 시간은 뭐 거의 한 5분 안쪽으로 걸립니다. 그래서 레이저로 그 구멍 주변을, 아니면은 약간 물이 찬 주변을 이렇게
쉽게 말하면 때우듯이 레이저로 해서 더 이상 그쪽으로 물이 들어가거나 퍼져나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비문증이 확 늘어났다든지 시야가 가려 보인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일단은 빨리 오시는 게 중요합니다.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기를 놓치고 물이 많이 차들어갔다, 범위가 넓어졌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수술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수술도 크게 나누면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안구 밖에서 하는 수술이 있고 눈 안쪽으로 들어가서 하는 수술이 있는데, 밖에서 하는 수술은 쉽게 말하면 찢어진 망막이 여기 있으면은 바깥 부분을 실리콘 스펀지 아니면은 튜브 같은 걸로 이렇게 바깥쪽을 눌러주는 겁니다. 안구 바깥쪽을 이렇게 눌러서 구멍을 막아주는 방식을 이야기하고요. 보통 젊은 사람들에서 망막박리가 생겼을 때는 이렇게 안구 바깥쪽에서 하는 수술도 많이 시행되게 되고요. 근데 만약에 나이가 40, 50개 넘어갔다든지 아니면 망막이 떨어진 부위가 넓거나 해서 바깥쪽에서 하는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결국 안구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유리체 절제술이라고 하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안쪽에 있는 이 유리체라고 하는 물을 다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구멍 밑으로 들어간 물을 쭉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멍을 레이저로 막아주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신경 밑에 있는 물을 다 빼고 레이저로 구멍을 막는다 하더라도 그게 바로 붙는 게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아물고 붙을 시간을 벌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유리체 절제술을 하고 나면 눈 안이 물로 바뀌거든요. 근데 찢어진 곳 주변은 바로 물이 닿게 되면은 다시 레이저 한 곳 사이로 물이 새들어가면서 망막이 다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더 이상 물이 닿지 않고 이제 붙을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눈에다가 가스를 채우게 되는 거죠. 레이저로 하고 이제 물을 뺀 다음에 이제 가스를 채운 다음에 이렇게 엎드린 자세를 취하게 돼서 찢어진 곳이 물이 안 닿게 하면서 레이저가 굳고 구멍이 막히고 떨어진 망막이 붙을 때까지 시간을 벌어주는 겁니다. 망막이 떨어진 위치에 따라서 엎드리는 기간이랑 좀 차이가 납니다. 가스도 눈 속에 들어가는 게 보통 한 3종류 정도 되고요. 진짜 안 좋은 경우에는 이제 가스 말고 기름을 넣기도 합니다. 가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시간이 지나면 그냥 자연히 빠져나가고, 기름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몇 달 지나고 나서 이제 기름을 한번 빼주는 수술이 필요하게 되죠. 망막의 떨어진 위치에 따라서 위쪽 같은 경우에는 망막이 떨어졌을 때 고개를 완전히 막 숙이진 않아도 되고, 이제 조금 이제 고개 숙이는 각도도 좀 덜 하고, 그리고 숙이는 기간도 보통 위쪽은 잘 듣거든요. 가스가 이렇게 위쪽으로 밀어주면서. 그래서 숙이는 기간도 조금 짧게 되는데, 아래쪽 망막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엎드리는 것도 이제 완전히 잘 엎드리셔야 되고, 엎드려 지내는 기간도 꽤 길어지기 때문에 그 아래쪽 망막이 떨어지면 사실 조금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망막 박리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갑작스러운 비문증의 증가라든지 이런 시야 장애라든지 이런 게 생겼을 경우에는 좀 빨리 병원에 안과에 방문하셔서 검사를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진짜로 실명까지 가는 그런 위험한 상황은 막으실 수 있을 겁니다.